이게 진짜 없어요. 소득세 말고.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순자산의 감소가 송금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순자산의 감소가 송금인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본사의 인건비가 나갔대요. 본사의 인건비, 뭐 상여금이나 급여가 나갔다라고 하면 얘는 단기 비용이죠. 앞으로 단기 송금이다라는 뜻은 비용이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송금이라고 나오면 자산이라는 뜻이고, 빨리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멸만 놓고 보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설하는 지금 부서 임직원의 인건비가 나갔대요. 우리 회계에서 이거 건설 중인 자산 잡아야 돼. 비용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건설 중인 자산 잡았다가 건물이 완공이 될 거예요. 그 건물을 쓰면서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자산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처분하게 되면 유입도 있지만 소멸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액법 관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미래의 처분을 통해서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순자산이 감소하면 회계는 뭐만 있냐면 단기송금, 비용과 미래송금, 자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계는. 다만 우리가 여기 법인세에는 뭐가 있냐면 야 순자산이 감소했지만 그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회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언가 순자산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 유출이냐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별표입니다. 사택 제공이요. 별표. 아, 이거 안 되네. 아유. 자, 교재는 여러분들 없어요. 교재 없어. 근데 나중에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실기에서요. 요게 9장하고 12장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고로 이 동네는 또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사택 제공하고 주택자금 대여 배우셨을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해볼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다 적을 거니까. 자,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요거 말고요. PPT로 할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뭐야? 어,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컴퓨터 수정됐어. 왜 그렇지? 오류인가? 1, 2, 3장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은 데이터인가 봐. 그렇죠. 그래서 폰트가 조정이 됐어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이런 거 사소한 거에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보실게요. 자, 보시죠. 자, 뭐냐면, 이쪽 사택 제공인데요. 이 사택 제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와 뭐로 구분해 주시냐면, 출자 임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여기서는 출자 임원과 요거는 그 뜻이에요. 출자 임원 이외. 출자 임원 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출자 임원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대주주이면서 임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1%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일단 지분율이 1% 이상이면서 임원인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그럼 지분율 1%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6,7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1%예요. 6,700만 주. 지금 여기 더 강사 안 해. 바로 팔아요. 그죠? 되게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사택 제공은 출자 임원은 주로 이재용 회장과 같은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야, 뭐 좀 덜 받아봐. 이러면, 네, 사장님, 이러겠죠. 회장님.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다니죠. 삼성전자 가가지고,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보자. 라고 하면 끌어냅니다, 바로.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출자 임원이 아니면 여기 쪽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이 이쪽에서 손실을 봐요. 법인이 이쪽에서 손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이 이익을 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사택 제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택이라는 건 회사의 주택을 사택이다라고 합니다. 사택? 네. 그러면 우리가 사택을 제공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기숙사 같은 거 제공하면 임대료 받는 게 맞아요. 맞죠? 임대료를 받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기숙사 같은 걸 제공할 때 임대료를 시가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안 받는 것도 포함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할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그죠? 임대료. 그리고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가에 미달하는 임차료를 내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출자 임원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회사가 낮은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맞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출자 임원이 아니면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성에 따라서 낮은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택 제공 쪽은 출자 임원이면 부당한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준 거잖아요. 출자 임원한테.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소득 처분은 뭘까요? 출자 임원이면 주주이면서 임원이잖아요. 그렇죠. 상여로 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유출에서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상여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저게.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 그럼 해당 출자 임원은 근로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사유출은 여러분 이중제재인 거예요. 법인의 송금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법인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임직원, 해당 이득을 본 개인이 소득세도 내야 돼요.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당한 유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그래서 아마 소득세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과 관련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안 도와줘도 돼. 자, 자, 근데 여기 출자 임원이 아니면 회사가 필요성에 따라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송금으로 봐요. 나중에 12장 가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대로 법인세 거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우리가 소득세로 따지면 근로소득 비과세예요, 비과세. 했죠. 그러니까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의 사택 제공 이익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는 주택자금 대여인데요. 주택자금 대여는 여러분들이 집 살 돈을 회사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집 살 돈을 빌려주면 법인은 손해를 보려면 낮은 그렇죠. 이자율로 대여해 주는 거죠. 낮은 이율로 대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거예요. 항상 낮은이라고 하면 아닌 것도 포함이에요. 아닌 것도 포함.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주택자금 대여 쪽은요. 출자 임원이든 출자 임원이 아니든 전부 다 부당한 유출로 봐요. 왜냐하면 금액
때문에. 여기 사택 제공 쪽은 임대료, 임차료잖아요. 맞죠? 금액이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 근데 여기 주택자금은 억이에 억 단위로 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이건 부당한 유출을 해석하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송금, 불산입, 상여예요. 다만 요게 아마 한 3, 4년 전에 개정이 됐을 거예요. 3, 4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중소기업 직원 있죠? 중소기업의 직원에 한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은 송금 인정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그거 근로소득 비과세입니다. 저기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아셨죠?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면 사장님 제가 오늘 법인세를 배웠는데 요거 배웠으니까 돈 좀 빌려주시죠 라고 하면 다음날 이제 해고 문자로 그쵸. 왜요? 재미로 한 걸 재미로 그쵸. 배웠다고 나 집 사야 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직원도 계산 인정이자 계산 안 해요. 가지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무시하고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지금 됐죠? 반드시 잘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동네에 영향 준다니까요. 거의 9장, 12장이 가지금 동네거든. 뭔가. 넘어가요. 직원은 있잖아요. 임원 안 돼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소기업 직원은 또 특수관계자여도 안 됩니다. 이게 올해 개정됐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소기업 직원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소기업에 사는 사장님 아들이야.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무시. 알죠? 그런 거 하나도 재미없대. 어, 자, 이제는 인건비 동네입니다. 인건비 동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건비 동네는요, 시험의 말 문제 위주로 대비하시면 돼요. 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는 인건비 동네에서 급여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기. 자, 아까도 했었어요. 본사 종업원의 인건비는 단기 송금 비용. 근데 건설본부 임직원의 인건비는 자산돼야 돼요, 일단은. 그랬다가 나중에, 미래에 이제, 소멸하면 그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송금은 자산. 자, 그 다음에 예외로 사회 유출, 부당한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1번과 2번입니다. 이거 버리세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응? 재벌 2, 3세? 2, 4, 3세? 알죠? 2세나 3세예요. 그럼 우리가 재벌 2세나 3세인데 직급은 대리예요, 대리. 대리인데 이제 부장님이 인사하고 다니죠, 여러분들. 인사해야지, 그죠? 인사하는 아빠한테 이런다 이러잖아, 그죠? 아빠한테. 그죠? 그런데 실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월급이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1,400만 원이야. 그죠? 그럼 1,100만 원만큼은 부당한 유출로 보겠다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여기. 지배주주, 제가 지금 사례든 게 지배주주 관련자예요. 재벌 대리라는 직급을 초과해서 1,100만 원 지금 더 받아가잖아요. 이건 부당한 유출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비상근 임원, 일명 꿀 빠는 직업. 우리가 임원은 항상 근무해야 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선생님 임원 우리 안 출근 안 하던데 원래 임원 자체가 항상 그죠?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출근해야 돼요. 그분 이상한 거야 출근 안 하면 출근해야 되는데 비상근 임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사회이사 약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이사회나 이런 데 참여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요. 부러워. 부러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디까지가 부당하다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법무부가 부당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한 보수도 우리가 전부 부당한 유출이니까 송금불산이 이쪽은 인건비 동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유출은 상여입니다. 상여.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상여금. 자, 상여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여금하고요. 퇴직금 있죠. 상여금과 퇴직금은 우리가 한도가 있어요. 임원. 임원은 한도가 있어요. 주의하실 게 직원은 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난치냐면 직원의 한도가 얼마다라고 장난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다라는 걸 보시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얘는 실기용은 아닙니다. 이론용인데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번에 직원의 상여금을 얼마를 줬냐면 직원 상여금을 2천만 원 준 거예요. 2천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직원 상여금 한도는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러면 한도초가 500만 원 분명히 있어요. 그 답안에 한도초가 500원 없어요. 왜? 직원은 한도가 없다니까요. 상여금이든 퇴직금이든 한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낚아야 된단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여금과 퇴직금은 직원 쌩까고요. 직원 쌩까고 임원만 보셔야 돼요. 자꾸 직원의 한대 눈이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리고 한도초가 아니에요, 절대. 직원이니까. 임원이면 한도초가 500만 원 맞지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임원 상여금 한도는 어디서 따지냐면 회사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임원의 상여금 한도고요. 규정이 없으면 0이에요. 이건 실기로 돼요. 임원 상여금 한도가요. 회사에 규정이 없으면 0이에요. 전액 송금불산이 상여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실기용이에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그러면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이사회도 되고요. 정관도 되고 주총도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걸릴 일이 없어요. 됐죠? 임원 상여금 한도는 이사회에서 1,000억. 네, 이렇게 하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걸리기 좀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요거는 가끔씩 시험에 실기로 세무 조정을 물어봐요. 세무 조정 뭐냐면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상여금 준대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 자본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데 회사가 상여금이라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세무조 한번 해볼게요. 연습.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요 2번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이번에 상여금이 10원 나갔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상여금이라는 비용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이익잉여금 처분하면 얘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비용이 10 감소해야 되겠죠? 장부는 비용 10. 일단 세법은 비용 0. 비용이 아니잖아. 이거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준 건데. 맞죠? 그러면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비용 0이니까 비용이 감소하는 수정목의 대변. 그죠? 그리고 장부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지만 세법은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는 건 사변. 뭘까요? 바로. 뭘까요? 송금? 불산, 이거 손불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비용의 감소는 우리 송금 불산입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예요. 그렇죠. 자, 물론 오늘 계속 한다라고 하긴 했어요. 설명할게요. 자, 왜 기타냐면, 자, 여기 이거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자본이 여러분들 10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용이 감소하면, 이거 비용 감소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 그럼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증가. 맞죠? 그래서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제발 수정 공개 바로 보시고 소득 처분하셔야지 그걸 일일이 나중에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한쪽 자본 나면 기타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실제로는 나중에 업무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야? 맞죠? 막 일일이 분기고 아니에요. 물론 프로그램 응용하는 거 설명하겠지만 맞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기타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송금, 불산입, 맞죠? 자본의 감소니까 기타 회사가 만약 비용 처리했다면, 알죠?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알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회계를 못 배워가지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비용이라고, 그죠?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익 처분에 있는 어떤 거예요? 그 우리가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업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네, 맞아요. 그 이익에 의해 네, 맞아요. 직원들한테 몇 프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됐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퇴직금. 자, 좀 참아봐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실기할 수 있다, 우리? 그 다음부터 실기 가능, 삽 가능? 자, 보시죠. 자, 퇴직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면 얘도 사회유출. 됐죠? 자, 근데 보실 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임원 퇴직금 한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규정은 정관만 인정해요. 이사회 주총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크기가 퇴직금이 상여금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의 규정이 꼭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 이사회 주총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회사의 규정이 없대요. 그럼 한도가 0이냐? 그러면 세금 폭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임원 퇴직금 한도가 없으면 이게 산식이 있어, 산식. 산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산식이 어떤 산식이냐면 종업원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퇴직금 규정이에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있잖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리가 종업원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퇴직금이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됩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면 그건 3달치 월급이 최소한의 퇴직금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 자, 퇴사 전 1년간 총급여에다가요, 12분의 1을 하면 한 달치 급여가 되면 12분의 1. 맞죠? 한 달치 급여에 내가 3년 근무했대. 그러면 이게 이제 3달치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왜 10%냐? 12분의 1하고 10%는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할걸? 12분의 1하고 10% 비슷해요? 그냥 10%로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에서. 했죠. 그래서 1년간 총급여의 10%를 곱하면 한 달치 월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2분의 1 귀찮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면 그게 우리가 해당 최소한의 직원이 받을 퇴직금을 임원이 받아야 될 퇴직금 한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나요, 안 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표정이 안 좋으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퇴사 전 1년간 총급여인데요. 우리 총급여라는 표현 배워요, 안 배워요, 여러분들? 배워요, 어디서? 소득세, 소득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소득세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급여나 상여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하고 분리과세 근로소득은 여기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총급여라는 표현은 분리과세나 비과세 제외니까. 무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급여하고 상여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초에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가 된 게 있대요. 그러면 그 한도 초과는 송금 부인됐겠죠. 걔는 빼고 한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넘어갈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중요하게 넘어갈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줌. 계산해주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근손연수는 월 미만은 절사입니다. 절사.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년 4개월 며칠 근무했다라고 하면 3년 4개월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절사는 내림이에요. 내림. 잘라버리겠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